올해 그래도 집값 계속 오른다 이야기하면서 매수 심리 뭐 살아난다느니 6월부터 또 거래 절벽되고 절세 매물 들어가면서 다시 오른다고. 6월부터 매물 집어넣을 거예요. 절세 매물 또 난리 치겠죠. 언론에서. 매물 잠금하고 호가 또 올리겠죠. 그거는 예상된 상황이다. 다만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는 그 시기에 못 사는데 금리 떨어져서 영끌 수요들 들어오는 거라 그 영끌 수요들을 노려서 미리 띄우는 수요들이 있었죠. 미리 띄워서 팔아치우고 빠졌다. 혹은 원정 투자들 들어와가지고 가격 띄워놓고서 영끌들한테 비싸게 떠안게 만들었다. 이게 부동산 시장의 실태죠. 근데 이번에는 영끌 안 된다 그랬죠. 금리 때문에.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영끌 할 사람들은 이미 다 했다. 그런데도 6월에 절세 매물 다 들어가고 호가 올리고 매물 잠금해도 누가 사주냐. 이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하고 있는데 또 여기 와서 달고 있어요. 자, 30대 패닉바잉 멈췄다고 그랬죠. 매수 비중이 떨어졌기 때문에 패닉바잉이 멈췄다. 이건 개소리고 보유세 부담, 그 다음에 이사대책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사대책보다는 보유세 부담이 강력하죠. 이사대책 자꾸 묶는 이유 뭐예요? 결국은 공급이다. 수요를 억제한다. 수요를 억제하면은 건설사들 망해요. 근데 공급 늘리면 건설사들이 좀 떨어지더라도 박리담회 할 수 있죠. 공급이 확 늘어난다. 그러면 적어도 건설사들은 수주 따내고 분양만 잘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공급해라, 공급대책 해라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건설사들은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이사대책 그 전에 막 수요 억제하는 것들 전문가들 가정에 가정을 더해서 한마디만 이야기해도 그것은 대서특필하더니 이사대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전문가들이 집값 안 떨어지게 하려고 이거 5년 후에나 들어오는 공급이다. 지금 당장 영향 없다 라고 해도 기사들은 이사대책 효과 엄청나게 띄우죠. 이게 언론들이 말하는 차이점이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왜 이때는 전문가들 이야기를 막 엄청 대서특필하고 이때는 또 다르게 이야기하느냐. 누구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잘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죠. 매수심리 지수 7주 연속 하락 중이래요. 지금 사야 할 때가 아니로군요. 이런 표정으로 보고 있죠, 사람들이. 왜? 사고 싶은 사람은 이미 작년에 다 샀고 작년에 못 산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여력이 안 되죠. 안 사고 싶은 사람은 여전히 안 사요. 부자들이요? 2019년 말부터 현금 보유로 돌아섰다. 시중 부동자금이 그걸 말해주죠. 2015년 이후 쭉 빠져요. 왜? 어디다 쓸지 모르는 돈들 다 집 사느라 썼죠. 그리고 2019년 한 10월 이때쯤 기점으로 시중 부동자금이 급격히 늘어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면 부동산 확 뜬다. 부동산 시장에 안 들어오죠. 고수들은 부동산 살 때가 아니라는 거 알고 다 현금화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들어오겠어요? 더 오른 가격에 더 강력한 규제에 금리까지 오르고 있는데 정신들 차려라 인간들아. 자, 30대 매매 거래량 비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거래량이 중요하죠. 12월에 다 패닉바잉 아니죠. 여기는 패닉바잉도 있고 노려서 원정 투자 가는 사람들 있고 명의분산 하는 경우 있죠. 증여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뭐 증여를 비싸게 하겠느냐. 요 명의분산은 증여를 안 하죠. 매매 형식으로 하죠. 불법 증여 형식으로 나온다. 서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중요한 건 비중이 아니라 거래량이다. 거래량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30대도 마찬가지. 전체 거래량도 마찬가지. 오히려 8월 시점으로 금리 오르는데 그 전에 패닉바잉 6월 패닉바잉 뭐 난리칠 때보다 더 많이 늘어나죠. 비중이. 30대 아닌 사람들은 안 산다. 이미. 50대 넘어가면은 베이비 부머 이런 세대들은 안 사죠. 팔죠. 그러니까 12월까지 그렇게 선동해서 12월 1월에 오히려 털어내고 빠진 거죠. 심리 이미 떨어졌죠. 그리고 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 사고 싶은데 못 사. 신용대출 이렇게 오르고 주담대 이렇게 오르니까. 이전에 2019년 말에 금리 떨어져서 영끌 패닉바잉 다 하고서 올해 초부터 멈춰 있는데 3월에 코로나 그 다음에 금리 떨어지니까 아 떨어지겠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영끌 들어온 거고 20년은 말할 것도 없이 기준금리 5월에 뚝 떨어뜨려 버리니까 6월에 거래량 쭉 늘어난 거죠. 30대들. 그리고서 이때 누가 많이 털었어요? 10년 이상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를 안 했었죠. 6월까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양도세 많이 안 내고 팔고 빠진 거다. 다주택자들. 근데 그런 심리에 넘어간 거예요. 근데 금리 어때요? 8월 저점으로 다시 올랐죠. 6월에 잔뜩 팔고서. 심리만 계속 조장한 거죠. 저금리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 이유 있었네. 30대가 부동산 정책에 가장 예민해요. 30대가 예민해진 거 30대들 더 많이 낚을 수 있는 거 뭐예요? 과거보다 인터넷 발달하고 부동산 무조건 오른다. 이런 거 계속 띄우니까 심리가 자극이 될 수밖에 없죠. 이번에 저기 스트레이트에서 분석했죠. 포털 사이트에서 네버, 도움 이런 사이트 가보면은 여기 맨날 경제지들만 상위 비중 차지하고 있죠. 여기는 얘네가 맨날 대부분 장악하고 있죠. 요 언론지는 부동산 광고 비중 한 20% 정도 수익 올린다고 했고 과거 데이터예요. 최근에 이거 분석해주는 데가 없더라고. 경제지는 한 30% 하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반정부죠. 지금 좋은 기사를 위에다 띄워주겠냐, 메인에다. 하다못해 미분양 검색했어요. 미분양 안 난다, 미분양 안 난다, 이런 것들만 잔뜩 띄우고 있어요. 고글 이런 데 가보면은 미분양 난 오피스텔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 여기서 검색하면. 근데 여기서 검색하면 절대 그런 거 상위에 안 띄워주죠. 포털은 안 받아먹을 것 같아요. 네벌. 맨날 블로그 카페 해가지고 부동산 돈 법니다. 여기 분양 받으세요. 이런 블로그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자, 그럼 누구한테 배우고 있어요? 유튜브. 그러니까 정부에서 유튜브를 잡으라고 하는 게 왜 잡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여기 유튜브에서 떨어진다고 말하는 유튜브랑 올라간다고 말하는 유튜브랑 다 전수조사 해봐요. 80% 이상이 올라간다고 할걸요? 저희가 뭐 유튜브 뭐 수익 내려고 구라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유튜브 수익에다가 이들은 상담료도 뭐 적지 않죠. 회원 가입하면은 막 몇십만 원씩 받죠. 그 다음에 수수료 누구한테 받아요? 강의 들은 사람들, 그 건물 분양하는 사람들 양쪽으로 받아 처먹어요. 뒷광고도 장난 아니죠. 무슨 어디 아파트 분석하면서 뭐 무조건 뜹니다. 여기 분양 받으세요. 이런 거 다 광고 해달라고 하죠. 근데 광고 표시 뜨게 해요? 다 암암리해야지. 얼마나 많이 벌어먹는데 저걸로. 뭐 구독자 해가지고 광고 수익 벌 거면은 차라리 요거 했어요. 한 달에 빌라 한 채만 더 팔아도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단위가 다른데. 지들이 그러니까 지들 눈에 그런 거밖에 안 보이죠. 하락파리에서 돈 벌어먹는다. 상승파리에서 돈 벌어먹는 게 몇 배는 더 많은데. 그러니까 유튜브 이런데 인터넷 블로그 난리 아니죠. 그 다음에 친구 동료 지인 뭐 영향받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요거 아니면 요거지. 은행 등 금융사 여기서 떨어진다고 해요. 떨어진다고 하면 안 빌려주고 빌려준 뒤에는 오른다고 하겠죠. 왜? 원금 회수해야 되니까. 다각도로 파산해가지고 경매가 확 늘어나면은 원금 회수가 안 되잖아요. 리먼 브라더스가 그렇게 망했는데. 그러니까 오른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저기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돈은 안 빌려줘. 대출 제한 걸죠. 바델3 영향도 있지만 은행이 어떻게든 빌려주려면 어떻게든 빌려주죠. 그런데 왜 요즘에 안 빌려주려고 그래요? 회수 안 될 것 같으니까. 예금 금리는 안 높이는데 대출 금리는 엄청나게 올리는데 왜 DSR 규제를 더 빡세게 들어가는데요?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라고 하는 말 나오자마자 옳았구나 하고서 시행내기 몇 달 전부터 막 은행에서 회수하려고 들어갔죠. 왜 그러겠어요? 회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빨리 회수하려고 하는 거지. 은행은요, 비 안 올 때 우산 빌려줬다가 비 오면 우산 뺏어간다고 그랬죠.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런 얘기하고 있죠. 주담대, 전세대출 드는데 여당은 대출 완화 카드 하면서 대출 완화하면 매수심리 상승, 뭐라 그래요? 주택 구입 수요를 자극하는 대출 규제 완화, 역효과 낸다. 아니 지금 여당에서 이 지은 일 할 때도 아니고 당정이라고 그래요 요즘에. 당만 그러지 정은 안 그러죠. 근데 자꾸 당정 붙이죠 당정. 지금 선거 때문에 약간 맛이 간 것 같아요 당에서. 저런 여론들 해가지고 기사들이 계속 그런 여론 뿌리니까 아 그렇게 하면 될 줄 알고 지금까지 해왔던 거 다 망친 짓이죠. 대출 규제 완화하고 싶어도 안 된다. 바젤3도 있고 저게 선심성으로 될 것 같아요? 저게 그냥 공약으로만 될 것 같아요? 은행권에서 지금 회수 들어가고 있는데 완화한다 하더라도 자격요건 더 까다로워지고 저기에 유동성이 빠지게 되면은 기존에 30년, 20년, 10년 이렇게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은행에서 더 까다롭게 들어갈 거예요. 주거 사달이 풀리는 것 같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바젤3가 지금 도입돼가지고 은행에서 DSR 미래 자본까지 확충해야 되고 특히 가계부채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에 가계부실 위험도 높아졌고 거기에 기업부채 비율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대출을 더 쪼일 수밖에 없고 50년, 40년 나온다 칩시다. 그러면 금리 더 올라갈 거예요. 시중금리. 대출 완화가 집값을 올린대요. 근데 그 전에 지들 뭐라 그랬어요? 대출 규제를 했기 때문에 패닉바잉 만들어서 집값이 뛰었는데 대출 완화해도 집값이 뛰인다. 어쩌라고? 그러니까 지들이 앞뒤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달아주는 유튜브 이런 데가 있어요? 이런 거 갖다 줘가지고 대출 규제가 패닉바잉 만듭니다. 여당에서 푼다고 하죠. 대출 완화가 집값을 띄울 겁니다. 이런 단순한 그냥 기사 읽어주는 그런 사람들 대다수니까 넘어가는 거지. 또 이번에 뭐라 그래요? 미쳤죠? 서울시장 후보 둘 다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랬어요. 둘 다 규제 완화한다고 했는데 마음대로 돼요 지금. 근데 둘 다 규제 완화 경쟁 불꽃 했으니까 서울집값 흔든다. 서울집값 지금 안 그래도 심리 떨어지고 있는데 대출 규제 완화한다고 그래서 올라갈 거야. 재건축 규제 완화한다고 해서 올라갈 거야. 그 전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지들이. 경제의 원칙을 무시한 규제 때문에 올라간다. 유동성과 저금리는 이미 지났죠. 유동성 안 풍부하죠. 소비 더 줄었어요. 금리는 올라가고 있죠. 돈 더 풀어요 엄청나게. 작년보다 덜 풀죠. 끝났어요 이거. 경제 원칙 무시한 규제 때문에 올랐다면서요. 그럼 완화하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급 부족 때문이래요. 재건축 완화하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니들 말대로라면? 저런 말들에 넘어가면 돼요 30대들이. 우리나라 교육 수준이 떨어지지 않아요? 굉장히 인텔리들 많죠. 대학 대부분 다 나오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교육을 굉장히 잘 받은 나라다.
그런데 양쪽 의견을 다 고루 들어볼 수 있게 주지 않고 한쪽 의견은 의도적으로 숨기고 한쪽 의견만 계속 이야기한다. 집값 떨어진다는 의견은 의도적으로 숨기고 집값 오른다는 여론만 계속 몰아붙이죠. 2019년에 85%가 이해관계에 있는 전문가였고 2018년에 기사 나온 것 중에서 81%가 이해관계에 있는 전문가들이었어요. 5분의 1도 안 데리고 온다.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는데 잘 실어주지도 않는다. 계속 심리만 조장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는 심리 조장도 안 된다. 왜? 부동산이 오르기 위해서는 수요 쪽에서는 심리와 여력이 필요한 거고 역시 공급 쪽에서도 이사 대책 이런 공급이 중요한 게 아니죠. 다주택 매물이 중요한 거죠. 역시 심리와 여력이 중요하다. 근데 지금 버틸 여력 떨어져 가고 있죠. 매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중요할 사람 다 했대요. 여기 분산할 사람 다 했대요. 그래도 못하는 사람들은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수요 여력 떨어져 가죠. 금리 올라가는데 대출 규제 강화되는데 당연히 수요 감소밖에 없죠. 이렇게 되는 순간 심리는 변하는 수밖에 없다. 아무리 니들이 부추겨도. 그러니까 이제 기사들이 돌아서기 시작한 거예요. 변동률 이렇게 되고 매물 늘어나고 거래는 줄어들고. 결론 중요한 건 여력과 심리. 그런데 여력이 떨어지면서 심리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게 지금 7주째 이어져 오고 있죠. 이제 언론도 전문가나 작자들도 지금 상황에서 심리 부추겨봤자 저희가 또 구라치는구나. 괜히 신뢰만 떨어진다. 그러니까 언제 다시 부추길 거예요? 올해 6월에. 절세 매물 끝. 안 떨어진다. 호가 높일 거예요. 여기에 다시 넘어가게 된다. 여력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넘어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게 되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때 또 막 심리지수 올라간다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19년 하반기와 20년 하반기 때와는 차원이 다르다. 왜? 그때는 여력이 저금리로 인해서 올라갔지만 지금은 여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리만 잘 유지하고 있으면 무너지는 것밖에 답이 안 남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여력 다 떨어졌고 매수 심리 끝났고 부동산은 이제 완전히 끝물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